예, 저번에 이어서 나머지 에피카 그 전개 포트 손잡이 부분과 뚜껑 부분을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어를 하나 또 추가를 하고요. 자, 뚜껑 부분부터 처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웃라인으로 내려와서 마술 지팡이로 여기 영역을 또 선택을 하고요. 자, 여기는 금속 질감이 아니고 검정색의 영역에 해당되는 금속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도 확산체의 느낌으로 색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레이어 7번에서 색을 넣어주고요. 이름은 캡이라고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위쪽 부분에 그 하이라이트 영역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레탱글을요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 자, 페더를 또 적용을 해야 되겠죠. 자, 페더는 1로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이미지 브라이트 이미지 그 어제스트먼트에 그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밝게 처리를 해주면 입체의 느낌이 또 살아나게 됩니다. 네, 여기는 어두워야 되겠죠. 네, 그래서 또 마찬가지 브라이트 콘트라스트에 가서 이번에는 좀 어둡게 처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약간 입체의 느낌이 살아났어요. 요 가운데의 영역은 검정색으로 그냥 칠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웃라인에 가서 여기를 또 선택을 하고요. Alt, 컨트롤 딜리트 키가 되겠네요. 검정색에 지금 후경색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정으로 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자를 한번 넣어볼까요? 그러면은 여기를 자, 요 색으로 뿌려주고요. 조금 더 어둡게 할게요. 네. 그리고 요 영역을 빼줍니다. Alt 키를 눌러서 해제를 해준 다음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페더를 또 1만큼 주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블랙으로 메꿔주게 되면 그림자가 들어가는 효과를 줄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티는 많이 안 나네요. 조금 Alt 키를 눌러서 살짝 빼고 Alt 딜리트 키. 네, 그래서 그림자가 들어갔다는 느낌으로 처리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쪽 뚜껑도 마찬가지로, 자, 요 레이어는 하나 또 만들어야 되겠네요. 레이어를 만들어서 여기도 이제 캡 상단이 되겠네요. 네, 또 마술 지팡이로 아웃라인에 와서 위쪽 부분을 또 선택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그라디언트로 뿌려줘도 되고요. 그냥 직접 채색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lt 딜리트 키 누르고 검정색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효과만 그냥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좀 밝아야 되니까 상단 부분은 좀 빛이 많이 받는 곳이니까 좀 이렇게 흰색으로 많이 처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여기도 완성이 됐고요. 이제 손잡이 부분만 남았는데 손잡이가 좀 까다롭죠. 왜냐면 이렇게 곡면의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게 이제 실린더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두 개의 파트로 나눠서 먼저 여기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완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에 이렇게 작업을 하기에는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는 손잡이라고 썼어요. 네, 그리고 레탱글을 활용해서 네, 한 이 정도의 크기로 네,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그라디언트를 넣어 줄 건데, 자, 여기를 좀 어둡게 처리를 하고요. 일단은 확산광의 형태로 그라디언트를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네, 그러면 기본적인 거는 다 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좌측에서 우측으로 Shift 키를 누르고 네, 이렇게 색을 메꿔 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Ctrl D를 눌러 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 그 실린더 형태를 구부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에디트에 그 트랜스폼에 웹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웹을 선택을 해서 이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구부릴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또 핸들도 있고요. 그래서 요 그림에 맞춰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잘 안 보이잖아요. 네, 오퍼시티를 이렇게 좀 떨어뜨리면은 좀 작업하기 좀 편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그 아웃라인에 맞춰서 핸들과 포인트를 조정을 해주면 되겠죠. 네, 좀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도 포인트를 옮겨 놓고요. 네, 이렇게 펴주는 게 중요합니다. 가운데에 이 그물망도 네, 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은 나중에 여기 부분에 그 반사체를 넣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약간 그 바깥쪽으로 좀 삐져나가는 게 좋겠죠. 그 부족한 것보다는 살짝 바깥쪽으로 나가주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여기도 좀 많이 한번 당겨 볼게요. 여기까지. 네, 그러면 요 부분은 네, 바로 완성이 됐죠. 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바로 엔터 키를 누르면 네, 이렇게 정리가 됐죠. 자, 오퍼시티를 다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면은 이런 그 실린더가 이렇게 구부러진 듯한 느낌이 만들어지고요. 자, 여기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삐져나온 부분들은 다시 아웃라인에 와서 마술 지팡이로 네, 여기를 선택을 하고요. Shift 키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 반전을 해야 되겠죠. Ctrl Shift I를 눌러서 딜레이트 키를 눌러버리면 여기까지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지우개를 활용해서 네, 여기는 그냥 지우개로 이렇게 지워주시면 돼요. 네, Ctrl T. 네, 그러면 여기는 완성이 됐고, 자, 아래쪽 부분도 같은 방법으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또 적절하게 네, 적절하게 사각형을 만들어 주고 그리고 또 레이어를 또 하나 만들어 줍니다. 네, 손잡이 여기는 나중에 이 레이어를 합쳐서 또 편집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그라디언트를 같은 방법으로 또 색을 적용해 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T 오퍼시티를 또 살짝 투명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트랜스폼에 가서 랩을 또 적용을 해서
자, 여기에 맞춰서 또 계속해서 작업을 합니다. 여기 이렇게 살짝 올라간 거는 브러쉬를 활용해서 마무리를 하고요. 일단은 넉넉하게 면이 꼬이면 안 되거든요. 네, 계속해서 마음에 들 때까지 편집을 해주세요. 네, 다시 오퍼시티를 한번 올려서 위치를 좀 맞춰야 되겠죠. 지금 위쪽 손잡이랑 틀어지지 않게 작업을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그 수정을 하지 않도록 최대한 여기를 조절을 해주는 게 좋겠죠. 네,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엔터를 쳐서 네, 마무리를 해주고요. 여기는 그 정리를 하면 되니까 자, 이렇게 놔두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아웃라인에 그 손잡이 부분을 또 이렇게 선택을 하고요. 또 반전을 해야 되겠죠? 네, 반전을 해주고 다시 지우개를 활용해서 이 삐져나간 부분들은 삭제를 해주면 되겠죠. 네, 이렇게 이제 여기는 이제 완성이 됐고요. 여기는 여기도 한번 지워볼까요? 네. 자, 이렇게 선택을 하고 그냥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네,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해서 삭제를 했어요. 네, 그리고 요 부분은 그 도장 툴이 있어요. 이 도장 툴을 이용해서 여기를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여기를 합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 이 두 개를 컨트롤 E를 눌러서 삭제를 해주고요. 도장 툴을 좀 사이즈를 좀 작게 해서 네, 여기 이 근방에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그 부분을 지울 수가 있어요. 자, 오퍼시티를 다시 100으로 올려놓고요. 네, 이렇게 좀 진한데 다시 해볼게요. Alt 키를 누르고 요 근방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고 손을 다 떼요. 그래서 마우스를 요 근방에다가 지우고자 하는 부분에다가 갖다 놓고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그 색으로 이렇게 칠해지게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좀 디테일하게 하고 싶으면은 더 사이즈를 작게 하고요. Alt 키를 누르고 주변의 그 픽셀에다가 클릭을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색을 같은 색으로 칠해줍니다. 이게 도장 툴이에요. 네, 너무 갑자기 진해지면은 좀 어색하니까 네, 이렇게 해줘도 되고요. 또는 여기 힐링 브러쉬가 있는데 그 힐링 브러쉬를 활용해서도 작업이 가능한데요. 여기 스팟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스팟을 이렇게 살짝 몇 번만 이렇게 터치만 해주면은 바로바로
네,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네, 여기 끝에서 스팟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면은 색이 번지거든요. 그러니까 요 안쪽에서만 예, 살짝살짝 리터치를 하듯이 예, 작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번에는 자, 이쪽 부분을 완성을 또 해볼게요. 자, 여기도 그 아웃라인에 가서 네, 안쪽의 영역을 선택을 해 놓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이렇게 이어져서 색이 칠해져야 되는데 요거는 스머지를 활용하면 돼요. 그래서 스머지를 이용해서 그 해당 그 레이어로 다시 돌아가세요. 네, 이렇게 해서 잡아당기면은 색이 이렇게 딸려오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네, 이런 느낌이 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스머지를 이용해서 여기를 이제 완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기 위쪽에도 마무리를 이제 해줘야 되겠네요. 자, 컨트롤 T. 네, 여기도 좀 손을 봐야겠네요. 네,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가운데에는요, 여기는 이제 파팅 라인이 들어가는 곳이에요. 네, 다시 아웃라인에 와서 그 위쪽 부분을 또 선택을 하고요. 다시 손잡이로 와서 스머지를 이용해서 또 이렇게 잡아당겨 주면 돼요. 스트렝스 값을 좀 많이 올리면은 예, 금방금방 이렇게 딸려와요.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퍼질 수 있게끔 예, 터치를 좀 해주면 됩니다. 네, 물론 브러쉬를 이용해서 예, 채색을 해도 되고요. 네, 이렇게 예, 아래쪽이 조금 어색한데 여기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작업을 해야죠. 네, 그러면 여기도 예, 완성이 됐고요. 여기 좀 어색하긴 한데 네, 여기 그래서 검정색 그 라인을 그려서 이제 파팅을 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 툴을 활용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레이어를 하나 더 만들고요. 그 펜 툴을 할 때는 패스로 작업을 하시면 돼요. 자, 손잡이가 잘 안 여기 손잡이 눈을 잠시 끄고요. 네, 여기에 맞춰서 그림을 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려주도록 합니다. 네, 그리고 직접 툴을 이용해서 예, 중간중간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예, 완성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는 또 이제 이어서 예,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쳐서 셀렉트 영역으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에디트에 그 스트로크를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2픽셀 정도로 예, 마무리 해주고요. 네, 그럼 여기 또 다시 지우개를 활용해서 예, 여기는 지워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손잡이를 다시 불러내고요. 그럼 여기를 더블 클릭을 해서 그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베벨 엠보스, 네, 아웃 베벨, 다운,
그쵸? 네, 적절하게 또 여기도 색깔을 부여를 하고요. 120도로 바꿔주고요. 파팅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도록 잘 제어를 해주세요. 네, 됐죠? 네, 파팅도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에는 그냥 색을 부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아웃라인에 와서 자, 또 이쪽 영역을 선택을 해줍니다. 제가 이쪽을 좀 건든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냥 바로 진행할게요. 네, 또 다시 레이어를 하나 만들어주고 그냥 브러쉬를 이용해서 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약간 이렇게 돌아간 듯한 느낌이 나긴 하는데요. 이쪽 부분을 좀 어둡게 처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돌아가는 듯한 느낌. 여기는 이따가 그 어떤 반사체를 적용해서 여기는 정리를 좀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시 여기는 좀 흰색으로 지나갈 수 있게끔 처리를 할게요. 네. 그리고 여기는 좀 어두워야 되겠네요. 네, 이 정도면은 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반사체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고요. 네, 됐고요. 자, 아래쪽에 여기도 이제 전원 버튼 쪽이잖아요. 여기는 투명한 물체이긴 한데 그냥 요거는 그냥 간략하게 마무리 할게요. 또 여기도 새로운 레이어 만들어 주고요. 일단 색을 먼저 부어주고 그 다음에 입체 효과를 주면 되죠. 여기는 더블 클릭을 해서 베벨 앤 엠보스로 이너 베벨 업, 네, 그렇게 해서 요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마지막 위쪽에 또 버튼이 있죠. 자, 오픈 버튼은 요것도 이제 금속 재질인데 다시 선택을 하고 또 새로운 레이어 뷰어를 해줍니다. 여기도 같은 방법으로 그 금속 느낌이 날 수 있게끔 색을 부어주면 돼요. 이렇게. 네, 이런 식으로 대비 효과를 강하게 주면은 금속 느낌이 잘 나와요. 그래서 브라이트의 콘트라스트를 잘 이용하시면은 네, 이런 느낌이 잘 나오게 됩니다. 네, 그럼 여기도 완성이 됐고요. 그럼 이제 반사체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부터 작업을 할게요. 자, 펜 툴을 또 활용을 해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부터 그대로 따라 그려주면 됩니다.
자, Alt키 눌러서 그거 잘라주고, 네, 계속해서 모양을 잡아줍니다. 예, 너무 왜곡되면은 이 물체가 또 찌그러져 보이는 현상이 있으니까 예, 적절하게, 예, 항상 적절하죠. 적절하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요. 검정으로 일단 이렇게 채워줍니다. 너무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패더를 좀 적용을 해볼게요. 네, 1픽셀 정도 주고, 네, Alt 딜리트 키 눌러서 적용을 하겠습니다. 네, 다시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패더 값 1, 그 다음에 엔터, 컨트롤 딜리트 키, Alt 딜리트 키. 네, 이렇게 반사가 이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또 따라서 작업을 또 해주면 됩니다. 또 계속해서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손잡이를 따라서 작업을 해 주도록 합니다. 네, 화면을 잠시 멈추고 네, 다시 요 부분을 따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좀 시간을 투자를 해서 그 펜툴을 지금 이 외곽에 맞춰서 좀 선을 좀 딴 상황이에요. 예, 제가 좀 딴 결과를 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바깥쪽은 그대로 요 라인대로 예, 딴 형태고요. 그 다음에 안쪽은 지금 밑에서부터 이렇게 보면은 네, 이런 식으로 예, 따고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예, 따라서 국면을 따라서 계속해서 예, 펜툴을 예, 적용을 했고요. 예, 위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바퀴를 돌아서 그대로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네,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다 잡고요. 컨트롤 엔터를 누르면 예, 바로 이렇게 셀렉트가 됩니다. 그리고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어 줘야 되겠죠. 네, 그래서 레이어를 네, 하나 만들고 패더 값을 또 적용을 해야 되죠. 패더는 1로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Alt 네, 딜리트 키 눌러서 네, 조금 진하다고 생각이 들면은 예, 약간 이렇게 다크하게 예, 적용을 해주면 반사가 들어간 듯한 효과가 들죠. 네, 그리고 여기 이 주변은 흰색으로 조금 채색을 해주면은 반사체의 느낌이 더 강하게 살아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색을 칠한 곳 예, 바깥쪽 영역으로 예, 바꾸려면은 컨트롤 시프트 I. 네, 그러면 이제 바깥쪽 예, 영역이 선택이 됐고요. 자, 흰색으로 브러쉬를 이용해서 또 터치를 해줄게요. 네, 이쪽 부분에만 이렇게 살짝 네, 반사를 실제 들어간 듯한 효과로 이렇게 채색을 해줍니다. 네, 조금 강하게 줘볼게요. 네, 멀리서 바라보면은 약 반사가 들어간 듯한 효과가 보이죠?
지금 요 안쪽에도 지금 흰색이 아마 칠해지고 있는 상황일 거예요. 그거는 지우면 되니까, 예. 여기도 좀 작게 해서, 자, 색을 넣어 주도록 합니다. 컨트롤 시프트 I. 네, 여기를 좀 블랙으로 처리를 할게요. 네,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를 건드렸나요? 잠깐 수정을 하고, 예,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원인을 이제 밝혔는데 지금 여기 흰색이 칠해져서 그래요. 반전을 해서 컨트롤 시프트 I를 눌러서, 네, 반전을 하고 지우개로, 네, 바로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흰색이 칠해졌다고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웃라인 레이어 선택하고, 다시 마술 지팡이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는 그냥 딜레이트 키를 눌러서 그냥 지워주면 돼요. 네, 그러면, 네, 다시 선택해 보면, 네, 이렇게 되겠죠. 네, 지금 여기 손잡이가 이렇게 약간 그 말려 들어간 듯한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좀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만 다시 한번 펜 툴을 이용해서 좀 보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컨트롤 엔터. 네, 검정색으로 칠해 주도록 할게요. 네, 페더를 주면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페더를 주고, 네, 색을 입혔어요. 네, 여기도 좀 약간 리터치를 좀 해줘야 되겠네요. 얼룩이 좀 많이 여기 지는 거니까, 네, 좀 풀어주는 느낌으로. 네. 자, 그러면 여기도 네, 완성이 됐고요. 자, 이쪽 부분에 또 그 반사체를 한번 부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펜 툴을 이용해서, 자, 여기를 또 이렇게 셀렉트를 해주세요. 네, 다시 확대를 하고요. 자, 포인트를 또 다음과 같이 모양을 또 잡아줍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또 새로 만들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필렛 값, 저기 패더 값을 또 줘야 되죠. 네, 그 다음에 Alt 딜리트 키. 네, 이런 식으로. 여기도 한번 또 줘볼까요? 자, 그대로 공면을 타고 내려오고, 여기서 이제 휘어야 되겠죠? 휘어주고, 다시 그대로 타고 올라갑니다. 네, 끊어주고요. 그대로 다시 또 타고 내려오고요. 끊어주고,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리플렉션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반사체. 네. 그 다음에 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또 여기를 또 마무리를 합니다.
네, 또 패더가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Alt 딜리트 키. 네, 이런 식으로. 공면하고 조금 안 맞는데 조금 더 보정을 하겠습니다. 한 줄을 더 넣을까 했는데 예, 시간 관계상 이 정도만 마무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컨트롤 엔터, 패더 1, 자, Alt 딜리트 키. 네, 이쪽에도 제가 몇 개를 더 만들어서 작업을 해올게요. 예, 잠시 영상을 멈추고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쪽 부분에도 좀 더 추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도 예, 추가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위쪽을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했고요. 지금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듯한 느낌을 적용을 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기도 펜 툴을 활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선택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 리플렉션은 정해진 게 아니죠. 그 본인이 판단을 해서 여기에 또 다른 어떤 사물이 비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업을 하면 되겠죠. 또 컨트롤 엔터를 눌러서 선택을 하고요. 항상 마키 툴을 선택을 해야지 패더 값이 나타납니다. 네, 그리고 Alt, 네, 딜리트 키. 네, 이렇게 뭔가 비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그리고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만들어주면 더 리얼하게 나올 것 같아요. 네, 가운데 부분도 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네요. 사물이 이렇게 생긴 거죠. 지금 이 전개 포트의 어떤 주변에 이런 물체가 네, 있다고 가정을 하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가운데를 좀 볼록하게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갑자기 확 꺾이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렇게 타고 흘러가면서 꺾이게끔 네, 약간 수직으로 올라가게 네, 그리고 컨트롤 엔터 그 다음에 또 패더를 줘야 되겠죠. 자, 패더 오케이. 자, Alt 네, 딜리트 키. 네, 멋있죠. 네. 그리고 여기도 살짝 말려 들어간 듯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여기에 해당되는 영역을 선택을 하고요. 다시 돌아와서 스머지를 이용해서 살짝 여기를 끝에가 따라 흘러가게끔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주지 말고요. 살짝 여기도 마찬가지. 좀 강하게 들어가는데
좀 낮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다른 지역이죠.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네, 선택이 된 상태에서 계속해서 스머지를 이렇게 또 활용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은 네, 한번 결과물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쪽도 살짝 넣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쪽 영역이죠. 삐져나간 거는 언제든지 지워주고요. 네, 그리고 스머지를 이용해서 네, 살짝 리터치를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도 살짝 입체감이 나게 적용을 해 볼게요. 자, 여기로 다시 와서요. 자, 렉탱글을 자, 이렇게 또 잡아주고요. 자, 패더를 또 적용하고 오케이. 브라이트 콘트라스트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밝게 처리를 해서 좀 더 입체감이 날 수 있게끔 네. 조금 두꺼운 감이 있는데 조금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네. 네, 오케이. 네, 그럼 여기도 입체감이 좀 살아났죠. 자, 그러면 또 이쪽도 한번 반사를 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잠시 또 화면을 멈추고 여기를 또 선택을 해서 검정색을 또 한번 메꿔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제가 또 시간을 투자를 해서 이쪽 상단 부분에 또 펜툴을 또 작업을 했습니다. 네, 요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지금 이쪽 부분은 제가 약간 이제 비워놨는데 반사광이라는 거는 뭐 꼭 그 가장자리에 붙지는 않죠. 이게 좀 이렇게 돌아가는 듯한 느낌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고요. 또 컨트롤 엔터를 누르고 또 패더를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여기 같은 레이어에서 그냥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Alt 네, 딜레이트 키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네, 적용을 하면 되겠죠. 뭐 이거는 언제든지 오퍼시티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이 가능하죠. 네, 그냥 100으로 네, 처리를 하고요. 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그 로고만 네, 넣어주면은 네,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에피카의 로고를 제가 구글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png 파일로 제가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요거를 그 제 블로그 자료실에 올려 놓을 테니까 거기서 받으셔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컨트롤 A, 컨트롤 C, 네, 그 다음에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컨트롤 V, 네, 사이즈가 좀 크죠? 컨트롤 T, 네, Alt만 누르고 이렇게 위치를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즈는 지금 여기 밑에 요 이미지를 참조를 하면 되겠죠. 예, 잠시 숨겨 놓고요. 위치를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T. 네, 이 정도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시 요거를 불러주고요. 센터가 맞춰졌는지 자, 위치를 한번 점검을 해 볼게요.
네, 이렇게 가운데를 네, 맞췄습니다. 네, 한 이 정도 있었죠. 네, 그러면은 검정색으로 메꿔주면 처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그 트랜스페어런트 락을 걸어주고요. Alt, 딜레이트 키를 눌러주면 되는데 지금 너무 검정색이다 보니까 잘 안 보이는데 리터치를 좀 할게요. 하얀색으로. 네, 반사가 되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세게 봤고요. 빛을. 네,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예, 너무 어두워지면은 이쪽 배경이랑 잘 안 보이니까 예, 적절하게 잘 칠해주세요. 네, 아무래도 로고가 생명인데 회색으로 다 메꿔보고 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하얀색으로 바꿔서 예, 일부만 이렇게 터치를 할게요. 여기 지금 트랜스페어런트 락이 걸려 있는 거 예, 잊지 마시고요. 또는 컨트롤 키 눌러서 이렇게 셀렉트를 하고서 채색을 하셔도 돼요. 자, 요거는 인쇄가 된 형태이기 때문에 뭐 입체 효과를 적용을 하면 안 되겠죠. 네, 약간 뭔가 빛을 받은 듯한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일부 이렇게 또 선택을 하고요. 네, 폴리곤 라솔 툴로 네, 이렇게 일부 영역을 이렇게 잡아줍니다. 그리고 위치를 한 이 정도 잡아 볼게요. 네, 그리고 페더 값을 적용하고요. 그 다음에 브라이트 콘트라스트를 이용해서 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어요. 네, 이렇게. 네, 그러면 모두 에피카 그 전개 포트가 예,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 장시간 동안 작업이 예,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좀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는데요. 꼭 이 제품으로 안 해도 되죠. 여러분들이 또 나름대로 그 웹상에서 주전자 전기 포트 같은 그런 주전자 형태를 구해서 한번 응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하이라이트 영역을 좀 찾아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퍼시티를 다시 좀 중간에서 80% 정도 주고요. 그리고 타원형으로 바꿔야 되겠죠. 자, 사이즈 줄여주고 네, 이렇게 해서 하이라이트 되는 곳을 찾아가지고요. 이렇게 찍어주면 되겠죠. 네, 이쪽도 넣어보고 이쪽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쪽도 한번 넣어볼게요. 네, 그럼 확실히 금속의 어떤 느낌이 살아납니다. 네, 여기는 좀 작게 해서 네, 아주 약하게 뭐 진하게 넣으려면은 오퍼시티를 잘 적절하게 활용해 주고요. 또 너무 남발하면은 또 이렇게 좀 유치해져요. 그래서 적절하게 잘 찾아서 넣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쪽은 아무래도 좀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금속이기 때문에 좀 강하게 들어갔지만 여기는 좀 어두운 쪽이니까 오퍼시티를 좀 많이 떨어뜨려서 적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약하게 적용을 했고요. 또 이쪽도 하이라이트를 좀 넣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방향을 잡아줘야 되겠죠. 먼저 찍어 놓고 컨트롤 T를 눌러서 방향을 잡아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또 이쪽도 한번 넣어 볼게요. 만약에 좀 기울여야 되겠네요. 네, 이렇게. 그쵸? 네, 이쪽도 한번 넣어 볼까요? 네, 됐고요. 네, 이쪽도 한번 넣어 볼게요. 지금 같은 같은 레이어에서 작업이 되고 있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 가로 형태로 이렇게 아무데나 찍어 놓고요. 그래서 컨트롤 T를 눌러서 이렇게 회전시키면 돼요. 지금 그 하이라이트가 좀 상당히 많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도 좀 살짝 그 음영 느낌을 주면은 좀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 부분이죠. 그쵸? 요 부분도 이런 거는 어떻게 하시냐면은, 좀 같은 레이어로 되어 있구나. 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브러쉬를 이용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네, 그래서 검정색으로 살짝 이렇게 처리를 할게요. 네. 자,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요거만 하이라이트 찍고요. 마무리를 할게요. 네, 하이라이트 영역에서 작업을 해야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에피카 그 커피포트 피어나기 였습니다. 자, 장시간 동안 3편의 강좌에 의해서 작업을 했는데, 자, 여러분들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작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